빚 없다고 정말 안심하셨습니까? 은퇴 후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면 평생 모은 돈이 공중분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나긴 인생의 터널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주먹과 성실함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셨고, 내 한 몸 부서지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식들의 배움과 성공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 평생의 수건이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지긋지긋했던 대출금이라는 마지막 족쇄를 풀어낸 그날,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아마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해방감과 함께 이제 정말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는 깊은 안도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빚 없이 은퇴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위협이자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최고의 훈장입니다. 더 이상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원리금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연금과 그동안 알뜰살뜰 피땀 흘려 모아둔 자산으로 남은 30년, 40년의 세월을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이나 잘 지키면서 살자. 이 생각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미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감히 시청자 여러분의 그 평온한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바로 그 빚이 없다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성스러운 안도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산이라는 견고한 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침식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두 가지 재정, 함정은 내가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라고 뻔뻔하게 얼굴을 드러내는 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선량하고 익숙한 친구의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머물면서 매일 밤 우리의 곳간에서 쌀을 한 줌씩 빼가는 조용한 도둑과도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빚이라는 당면 과제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불릴 방법을 처절하게 고민하지만, 빚이 없어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들은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다가 시대의 거대한 변화라는 더 무서운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백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이 두 가지 함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뿌리까지 샅샅이 파헤치고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인생 전략을 아주 깊이 있게 하나부터 열까지 남김없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장 위대한 성공 방정식이었던 근면, 절약, 저축이라는 신념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매일매일 가난해지는 저주, 인플레이션의 함정입니다. 우리 세대는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온몸으로 겪었고, 아껴야 잘 산다는 말을 헌법 제1조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무리하게 남의 돈을 빌려 사업을 벌였다가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심지어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는 평생을 믿었던 거대한 은행마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것을 목격하며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내 돈은 내 눈에 보이는 곳,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장롱 속 현금이나 망할 염려가 없는 가장 큰 은행의 보통의 금.
통장이 최고다라는 생존 철학을 그야말로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굳건한 신념과 철학은 지난 수십 년간 미친 듯이 요동치던 경제의 풍파 속에서 우리 가정과 자식들을 지켜준 가장 훌륭하고 튼튼한 방패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던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연 15%, 많게는 20%에 육박하는 금리라는 이름의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뒤에 1,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었습니다. 당시 길거리의 떡볶이 값이 1년에 10% 오르는 속도보다 은행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으니 우리는 그저 열심히 벌어 은행에 저축만 해도 물가 상승을 가뿐히 이기고도 남아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로 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이제 은행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을 불려주는 곳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만 해주는 거대한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1억 원이라는 거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꼬박 묶어두어도 이자 소득세 15.4%라는 세금을 떼고 나면 우리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 돈은 고작해야 250만 원, 정말 특판 상품을 잘 찾아야 300만 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우리의 자산 속으로 파고들어와 매일매일 그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해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휴지 조각처럼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30년 전 우리 아버님들의 월급이 50만 원이던 시절에는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온 가족이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0원으로는 자녀는커녕 나 혼자 버스를 타기에도 부족한 돈이 되었습니다. 돈의 액면가, 즉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 즉 구매력이 처참하게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받는 은행 이자가 세금을 떼고 연 2.5%인데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이 3.5%라면 우리 자산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연말에 통장을 확인해 보면 이자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으니 내 돈이 조금이라도 불어났다고 생각하며 안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착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내 자산의 구매력이 1%만큼 3.5% 마이너스 2.5% 줄어든 것, 즉 1억 원의 실질 가치가 1년 만에 9,900만 원으로 쪼그라든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결과입니다. 나는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피 같은 돈 100만 원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속으로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거대한 항아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자라는 이름으로 작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 항아리를 채우고 있다고 믿지만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밤낮 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12년은 그 차이가 미미하여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가진 1억 원이라는 돈의 실제 구매 가치는 10년 뒤에는 9천만 원으로, 20년 뒤에는 8천만 원, 7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빚이 없다는 안도감에 평생 모은 모든 자산을 은행, 예금과 장롱 속 현금으로만 가장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내 소중한 재산을 매일매일 그 가치를 잃어가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만들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방치해두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그 선택이 사실은 가장 확실하고 꾸준하게 가난해지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시청자 여러분께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같은 위험천만한 투자의 세계에 전 재산을 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평생을 진리처럼 여겨왔던 안전의 개념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제는 조금 수정하고 발전시켜야만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의 안전을 넘어 내 돈의 실질적인 가치, 즉 구매력을 물가 상승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소한 저 무자비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내 자산을 고스란히 빼앗기지 않을 정도의 자산, 방어 전략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컸으니 큰돈 들어갈 일이 없다는 성급한 자기 위안이 부르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라는 거대한 쓰나미의 함정입니다. 집도 있고 빚도 깨끗하게 청산했고 매달 연금도 부족하지 않게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자식들도 모두 결혼해서 제 앞가림을 하고 사니 이제는 정말이지 목돈을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항해에는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배를 만들고 철저하게 항해 계획을 세워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 바로 건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풍랑이 남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 일해도 다음날 거뜬했고 감기 한번 잘 걸리지 않았던 강철 같은 체력이었을지라도 야속한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그 어떤 천하장사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에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차가운 문구가 적혀 있거나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뇌혈관이나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상황. 이것은 결코 드라마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우리,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우리에게 당장이라도 닥쳐올 수 있는 너무나도 냉혹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도 한 번도 안 밀리고 잘 냈고 혹시 몰라서 예전에 자식이 들어준 실손보험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물론 우리가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는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 몸을 잠시 띄워줄 최소한의 구명조끼가 되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이나 중증, 뇌, 심장 질환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 그 얇은 구명조끼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목숨은 건졌지만 몸의 절반에 마비가 왔습니다. 수술과 초기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의사는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긴 재활치료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로봇 재활 치료나 특수 작업 치료를 받으려면 회당 수십만 원, 한 달이면 수백만 원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식사도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다는 각종 영양제와 보조식품, 주기적으로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와 보호자인 배우자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우리의 통장은 마치 사막의 모래처럼 순식간에 말라붙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빚없는 안도감에 빠져 있던 분들이 현금 유동성 위기, 즉 자산은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는 기가 막힌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분명 등기부등 본상 내 이름으로 된 시세가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고 수십 년 전 선친에게 물려받은 시골 땅도 있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돈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꽁꽁 묶어두었는데 정작 다음 주에 내야 할 재활치료비와 이번 달 간병비를 지불할 현금이 단 몇백만 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의 위기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평생을 지켜온 우리의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자산을 제가 또 받지 못하고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만기가 2년이나 남은 예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하여 수백, 수천만 원의 이자,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더 나아가 우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귀신같이 알아챈 부동산 업자들에게 시세보다 수억 원이나 싼 가격에 급매로 소중한 우리 집을 내놓아야 하는 피눈물 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빚이 없다는 그 안도감이 오히려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차가운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빚이 없는 분일수록, 아니 빚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욱더 반드시 비상의료예비, 자금이라는 이름의 우리 집 전용 119 구급차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 돈은 우리가 매달 식비나 공과금을 내는 생활비 통장이나 손주들 용돈 주려고 넣어둔 통장, 혹은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묶어둔 저축 통장과는 완전히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른 돈입니다. 이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 굴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닥칠지 모를 최악의 화재나 응급 상황을 대비해 언제든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수 있도록 기름을 가득 채워둔 생명의 구급차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빚이 없다는 그 달콤한 안도감 때문에 오히려 빠지기 쉬운 두 가지의 치명적이고도 은밀한 재정 함정, 즉 보이지 않는 도둑, 인플레이션의 함정과 예측 불가능한 쓰나미, 의료비, 미대비 함정에 대해 아주 깊고 상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빚 없이 명예롭게 은퇴를 맞이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성취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그 단단하게 다져진 기초 위에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의 세월을 그 어떤 비바람과 폭풍 후에도 견뎌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둑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의 실질 가치를 현명하게 지켜내고 예측 불가능한 질병의 쓰나미가 몰아쳐도 우리 가족의 평온한 삶이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튼튼하고 높은 방파제를 미리 쌓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평온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만드는 마지막 핵심 열쇠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어 여러분의 노후가 단 한 푼의 재정적인 걱정 없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